자, 정치부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니 해도 최상병 특검법 표결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탈표가 저도 예상이 틀렸고. 네. 어떻게 적었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그 찬성 이 179표, 반대가 이제 111표, 무효가 4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렇습니다. 뭘 찍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시나리오별로 표를 그 숫자를 좀 맞춰 보면은 일단 그 여당 의원들이 그 탈당한 황보승 의원, 하영재 의원을 이제 포함하면은 115명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웅, 김근태 의원 이 5명이 약속한 대로 실제로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은 과연 근데 그러면 110표밖에 안 되는데 5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표 1표, 무효표 4표 이 5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했을 때 그 5표의 그 출처를 놓고서 이게 그 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뭐 안철수, 유이동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투표장에서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진실 게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생각보다는 표가 굉장히 적은 그렇습니다.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우선 성공을 했다. 이렇게 표 단속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뭐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게 꼭 큰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했다고 해서 이제 뭐 민심을 사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민심에 역행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가슴을 쓸어 내릴 텐데요. 여당으로서는 야 일단 단단히 단합했구나. 아까 근데 그러나 어떤 민심을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나면 그 역풍일 것이라는 어떤 예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당으로서는 이게 또 한 차례로 끝날 일도 아니고요. 보면 줄줄이 예고돼 있고. 박수봉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요번에 이제 이 표 숫자가 딱 나오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철호 정무수석이 잘한 것 같다. 뭐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좀 살아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당 쪽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표 단속이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사실은 반대로 이게 야당 쪽도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일부 뭐 반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나왔던 게 소수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무소속의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민주당 출신이었잖아요.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좀 뭐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요번에는 잘 막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많이 알려진 걸로는 의석수의 의석 구조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범여권이 115석인데 22대로 가면 범여권도 아니죠. 국민의힘만 딱 108석으로 있거든요. 다른 정당, 즉 국민의힘을 지원해 줄 만한 뭐 여권의 정당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8명만 이탈하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 상황.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좀 보면은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문제가 터지면은 대권 주자, 당권 주자들 나와가지고 다 의견들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민연금 문제가 나와도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쭉 내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권, 당권 주자들의 일종의 뭐 경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를 가지고 뭐 당원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인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뛰는 그런 경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민주당이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다른 기류를 잡고 싶다, 다른 포지션을 잡고 싶다, 뭐 아니면 뭐 비윤으로 가고 싶다, 혹은 또 뭐 개혁적인 뭐 소장파 포지션을 잡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경기장에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여권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되는데 대권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투쟁하는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당권 주자들 쭉 나열해 보면
친윤계는 없습니다. 예. 나경원 당선인, 뭐 안철수 그렇죠. 의원, 또 예. 윤상현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아무도 없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 포함해가지고요. 결국 이 새로 이제 선출되는 당 대표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차상병 특검법이 다시 이제 재의결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위험 요소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줄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요번처럼 거부권에 이은 부결 이런 어떤 도돌이표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부담이 좀 예. 많이 크죠. 이제 최상병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 원내 지도부에서도 일단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예. 공수처 수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와서 이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은 특검 추진의 동력이 상당히 약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과가 조금 두루뭉술하고 네. 납득이 안 되고 여론이 여전히 나쁘다. 네. 이러면은 우리가 직접 한번 법안을 내자. 그 일부 이제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좀 드러낸 네. 그런 이제 그 국민의힘 버전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양쪽 모두 거부권을 좀 많이 쓰게 하려는 민주당 그리고 그걸 좀 막아보고 명분을 살리려고 하는 여당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이 또 민주당하고 포함해가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야 합의를 좀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즉 우리 정부안 만들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합의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개 법안을 또 추가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 민주당 포함해서 예. 여당이요. 자,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기류로 보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10개의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고 신기록을 계속 깨는 거죠. 예. 15개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민주당의 셈법은 이런 거죠. 거부권을 무한정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모 관계자가 이제 저한테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저는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마일리지하고 비슷하다. 네. 안 좋은 의미의 마일리지다. 네. 계속해서 이게 쌓이게 되면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가족이나 뭐 자신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게 되면 이건 뭐 1마일이 아니고 3마일, 4마일 네. 쌓이게 될 거다. 즉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여당에는 부담이, 여권에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또 이제 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또 많은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같이 있는 그런데 거죠.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하나 좀 다시 짚어보면 그 원래 찬성표 던지겠다는 5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입장을 밝힌 사람은 분명히 나는 찬성표 던졌다고 밝힌 사람은 김웅 의원 하나죠 아직까지는? 말고도 본회의장 끝나고 예. 이제 아,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예, 어떻게 물어본 예. 사람 중에서 최재형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김근태 의원이 아마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아. 그 정확히 이제 이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밝히는 건 적절치 않지만 예. 내가 밝혀왔던 그대로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그래요?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그 기자들을 뭐 피해서 간 건지 네. 아니면 기자들이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3명에 대해서는 그런 기자들이 질의응답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내일쯤이면 이제 누가 어떻게 될 거가 대강 나오겠군요. 그런데 아마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기만 하지만 이거를 무기명이라서. 자기가 해놓고 이걸 뭐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네, 저도 예.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국민의힘 네.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예고한 대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신의 그 입장을 정리하고 그걸로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요걸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개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굳이 투표장 들어가서 뒤집는다면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만약에 일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기관장이라든가 뭐 그런 자리를 약속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뒤집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렇겠죠. 이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그런 예측들은 좀 근데 하고 또 있어요.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공식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던지고 나면 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유를 할 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공기관장 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낙선한 의원들은 사실
그 당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투표를 할 유인들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공공기관장이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장들을 제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예. 다만 이제 근본적인 한계는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무슨 투표를 했는지는 본인이 인증샷을 찍어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안한 사람한테는 내가 꼭 저기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예. 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찬성표를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뭐 신뢰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까지 그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저도 보면. 찬성 예. 입장 밝힌 분들은 아마 실제로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찬성이 뭐 더 나올 수도 있지만요. 3명이 찬성을 만약 원래 약속대로 했다. 그러면 179 범여권 179표 중에 3표가 지금 찬성을 안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 이 3표 중엔 무효표 중에 실수해서 무효표를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있죠. 네. 170몇 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표 찍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추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기서 이탈표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황으로 보면. 근데 없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거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수진 의원은 이수진 불참을 의원.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니까 지금 민주당 당선인 중에 민주당 사람들 중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공천을 못 받았거나 그리고 또 불만의 네. 표시로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일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시했을 수도 있다. 물론 예. 이거 다 뭐 확인할 뭐 수 없는 다 추정이죠. 얘기여가지고. 예. 네. 근데 다만 이수진 의원이 회의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있어요. 예. 무효표 4표를 뜯어 보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이러면 약간 이해가 가는데 찬성 취지의 3표가 있었다는 이거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중에 야권 범야권 중에 잘못 찍은 사람이 3표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 숫자가 또 들어맞죠. 네. 반대 취지가 한 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찍은 거고. 그래서 예. 사실 이번 숫자는 그냥 좀 의미를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양쪽 모두 크게 이탈은 없었다 정도로 그러네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여당 국민의힘의 대우는 아직까지는 단단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한해서는 예, 이번에 한해서는. 그러나 22대는 같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면이 다르게 흐를 예. 것 같습니다. 그 수사라는 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자, 개헌 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나경원 전 대표는 입장이 약간 바뀐 건가요? 어제랑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기에는? 이제 엄밀하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경원 그 당선자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은 나도 이제 그 야당에서 흔드는 식의 그런 거에다가 내가 부안해동할 생각은 없는데 내가 말한 것들은 이러한 취지의 그 권력 관련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확히 그 본인의 주장을 집어 넣은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력 분권형 개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4년 중임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고 예. 4년 중임제를 현직 대통령이 던지려면은 아무래도 진정성 있게 하려면은 나부터 4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진정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선 들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당선자가 과연 진짜로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하여튼 그 유화 제스처를 그냥 보낸 것인지 그건 아직 좀 평가가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얘기한 거랑 오늘 얘기한 거는 뉘앙스는 좀 다르죠?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그죠? 예. 팩트도 다른가요? 팩트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 임기를 4년 이제 나경원 당선자가 딱 정확히 부정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자라는 명제에 대해서 내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박수봉 기자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처음에 나경원 당선인이 얘기한 거는 임기 단축 포함해가지고 개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는 얘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니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원론적으로는 원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모든 행보는 당권 그 전당대회를 두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놓고 좀 아무래도 당원들의 반응이 좀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선수로 뛰겠다 하고 선언한 분들은
누군가요 지금? 당권 주자. 예, 당권 주자. 아직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말로라도 선언한 분들이 누군가요? 없습니다. 없죠 아직. 예, 아직 대놓고 선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요? 저 이성택 기자 보시기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우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정사실화됐나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기정사실화라고까지 보기 어렵지만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예, 이렇게 평가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반반. 반반. 예. 아직도 반반인가요? 예, 아직도 반반인 지가 반반으로 며칠 가야 될것 됐는데 같습니다. 아직도 반반이군요. 예.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예. 이제 나경원 예. 당선인 나경원 당선인은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도 있고. 예. 나경원 당선인은 어제 그 본인 표현으로 55%다. 아, 이렇게 그럼 뭐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 55%는 거의 뭐 한 80, 95%로 들리더라고요. 95% 들리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이제 하마평 기사 쓸 때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예. 뭐 정식으로 후보 등록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럼 정치인들이 보통 이제 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다들 최대한 자기 이름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론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룰이 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줘서 실제도 나오는 사람 숫자는 많이 달라질 것 그리고 같아요. 이분 들었던 생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상대적 역학 때문에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을 보자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아무도 당선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했어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로도 많이 가고 국회의장 후보로도 많이 예. 빠지고 다 빠졌던 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유리하다, 당원들 지지가 높다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평가하기로는 꼭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 일반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높은 숫자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해도 성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뭐 당선 여부 때문에 안 나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럼에도 어렵다는 불구하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주자 강한 유력주자가 떠오르면 계산 셈법이 달라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 또 아까 저기 박순봉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주요 변수 중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 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주요 변수인 것은 맞는데 예. 한동훈 주자도 또 다른 변수에 좀 묶여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은 이제 그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더라도 예.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은 높고 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만약에 그 척을 대놓고 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아무리 지지도가 높고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당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당권주자들이 단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만 가지고서 그 출마 결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인데 며칠 전에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한테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 안 됐죠 아직? 네,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안 됐어요. 예. 자, 두 분 오늘 마지막 자리인데 그동안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소감 한 말씀씩 하시면 어떨까요? 예. 네, 너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예. 그 이제 취재 얘기 들려드리고 하는 시간이 참 좋았고요. 예. 이렇게 셋 같이 케미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참 생각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저도 이성택 기자. 예. 저도 이렇게 스스로 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예. 그 배웠고요. 이제 앞으로 그 현장에서 좋은 기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기사는 특히 자세히 눈여겨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더욱 어떤 좋은 기사로 좋은 세상 만드는데 기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